네, 그 다음에 이제 3파트에서는 역시 이제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이 됩니다. 미술과의 관계, 심리학하고의 관계, 철학, 종교 신화. 이거 다 BTS가 시도했던 거예요. 시도했던 건데 이걸 좀 넓게 깊게 하자 이런 겁니다. 이 그 빛땀 눈물이 그 뮤직비디오에서 옛날 그림들 그죠? 피터 브루겔의 그림들, 그 다음에 그 타락 천사들의 추락,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 상징의 수수께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이런 미술적인 요소를 포함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RM이 최근에 뭐 굉장히 매스컴이 자주 납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미술에 대한 관심도 같지만 음악하고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전형적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화가였지만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음악하고 그림이 완벽하게 통합된 뭐 못한 게 없었죠 사실은 다빈치는. 근데 특히 그 당시에 바살이라는 사람이 미술가 열전을 썼는데 뛰어난 음악가, 그 열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난 음악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음악가들을 능가하는 이런 음악가였다 이런 기회가 나와요. 악기 연주도 뛰어났습니다. 리라 연주, 즉흥 연주 아주 뛰어났고 악기 제작도 했습니다. 말머리 모양으로 된 리라를 다빈치가 고안해서 만든 악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런 기록도 있습니다. 류트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빈치 외에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류트 연주를 거의 최고 수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바이올린 제작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바이올린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소리를 내도록 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프리우스라는 궁정음악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가프리우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음악 실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보고는 이제 화음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갖게 되고요. 음향 수학, 음향 물리학, 음향 기계학 이런 데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갈 때 화가로 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음악가로 갔습니다. 음악가. 음악에 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18년 동안을 밀라노에 있었는데 그림을 6편밖에 그리진 않았어요. 뭐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이 조식에 그려진 거죠. 그 다음에 앙구레 성모 뭐 18년 동안 6개. 그러니까 주로 음악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악사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악사의 모델은 가프리우스다. 그러니까 그림과 음악이 통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밀라노에 가시면은 다빈치의 동상이 바로 스칼라 극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죠. 그렇죠? 밀라노에 있으면서 했던 주된 역할은 음악가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스칼라 극장 바로 정면에 동상이 서 있고 4명의 제자를 거느린 제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도 또 좀 좋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시도 썼고 시집이 나와 있습니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의학 공부도 하고 그 당시에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는 최고 연구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천정화 같은 게 단테의 신곡에서 얻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 그러죠. 시인도 내고 그랬어요. 시집도 냈습니다. 근데 시집을 그냥 낸 게 아니고 미켈란젤로가 낸 이 시집을 토마스 만이라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미켈란젤로 시인에 대해서 평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인접 학문이 통합이 된 이런 화가거든요. 뭐 가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베토벤하고 유사합니다. 결국은 대극적인 합일이에요. 건축과 회화, 신과 인간, 시, 문학, 조학, 자유, 구속, 주관, 객관, 물질, 정신, 대립적인 상황이죠. 하나주의죠. 그죠? 신화, 종교, 철학, 예술.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앞으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주의죠. 하나주의예요. 베토벤도 하나주의, 미켈란젤로 하나주의입니다. BTS가 하나주의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하나주의를 파업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또 윤희상이 나오는데 이분도 처음 아이디어는 그림에서 얻었어요. 사신도라는 그 이북에 가면 그 무덤 속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걸 그림으로 보고 거기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그림에 대한 곡을 썼습니다. 이미지, 영상이라는 작곡을 했어요. 저건 그 우리나라에서 와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에요. 그래서 현무, 청룡, 주작, 백호를 각 악기를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주요 기법이라는 게 윤희상 저분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저게 그 작곡의 핵심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그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곡 하나하나가 독립성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케이지 브라운 이런 사람도 폴록의 액션 페인팅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는. 이거 그림과 작곡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같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저 사람들의 작품 활동이나 사상 이런 걸 좀 보면은 그림하고 여태까지 BTS가 해왔던 그런 작업을 좀 더 인덱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악하고 심리학을 연결했잖아요. 앨범 이름이 Map of the Soul이에요. 영혼의 지도. 이 유흥의 심리학의 그 해설서 이름이에요. 페르소나. 가면. 이 유흥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사상이거든요. 두 번째도 Map of the Soul 7에서 섀도우예요. 이것도 유흥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이해를 하면 유흥 심리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한 거예요. 그 전에 준비 단계로는 대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대명을 쓸 때 유흥 심리학자한테 치료를 받고 쓴 곡이 그 작품이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악하고 심리학에 관한 건 음악 심리학의 원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그 대장장의 소리를 듣고는 음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고 음악이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뭐 옛날에 그 서양에서도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그 심리 관계를 자세하게 얘기를 했죠. 음악과 예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음악으로 키워진 사람은 아름답고 선한 찬양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굉장히 몸은 체육으로 하지만 마음은 음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던 거죠. 공자도 뭐 음악 굉장히 실제로 중국 그 현악기를 연주를 잘했다 그러죠. 악기도 연주도 잘하고. 예와 악이에요. 육례 중에서도 예와 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는 바깥하고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찾는 거예요. 악은 내 내부에서 조화로움을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악이 더 중요하죠. 음악을 통해서 내 내부의 조화로움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서 예를 실행한다.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추구한다.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예악 중에서도 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음악의 기원은 마음에서 출발하고 화합하고 모든 거의 뿌리를 음악에 도는 정치와 동안 이런 말씀도 하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이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아주 클래식 음악을 많이 좋아하신 거에 비해서 맹자는 팝송까지 그 왕하고 관계에서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유행하는 왕이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나는 팝송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관없다 이랬습니다. 팝송이든 클래식이든 어떤 음악이든지 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 강조를 한 게 클래식 같은 건 혼자 들어야 되는데 유행하는 음악은 여러 사람이 같이 들으니까 더 좋을 수 있다. 굉장히 앞서간 이런 음악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더 나았던 겁니다. BTS는 분석 심리학하고 관계를 얘기를 했지만 정신 분석학에서도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러고 유흥의 심리학을 분석 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신 분석학 중에서 응용 정신 분석은 이런 정신치료 이런 걸 외에 다른 예술 분야에 적용하는 걸 응용 정신 분석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자 중에 막스 그라프라는 사람이 음악하고 정신 분석하고의 관계를 아주 인덱스 깊이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좀 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음악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분석 심리학이 정신 분석학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성 무의식, 제가 다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개념 중에서도 집단적 무의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 문화와 인종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 문화, 시대를 떠나가지고 모든 인간이면은 공통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부분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저거는 어디서 표현이 되느냐? 신화나 종교, 문화활동 이런 데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과거에 몇백 년 전에 작곡된 음악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냐 이거죠. 집단 무의식이에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가치를 그런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작품들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냐 하는 걸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프로이드보다는 유흥의 심리학이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TS가 프로이드보다는 유흥의 심리학을 갖고 온 건 훨씬 잘한 선택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덱스 좀 접근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철학하고의 관계도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절 인용했잖아요. 니체, 헤겔, 슈바이처 다 관계가 되죠. 니체도 이 자신이 음악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청소년까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죠. 특히 모차르트, 베토벤 좋아하고 쇼펜하우어, 바그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저런 거 작곡도 했습니다. 환상곡, 푸스타 가미, 달빛 게르만 이런 작곡도 하고 또 스스로 소음악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시를 가지고 작곡도 만들고 곡도 쓰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음악이 없는 삶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 삶에서 음악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던 철학자죠. 그래서 과학, 예술, 철학 이게 내 마음속에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철학도 하고.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하고의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BTS의 그런 철학 정신을 음악하고 연결짓는 이런 시도도 잘 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좀 하시라는 거죠.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결국은 뭐 한 4, 5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앓고 있으면서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암호로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신적인 기능이 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피폐화됐지만 음악적인 기능만큼은 나중까지도 살아남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헤겔도 음악론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헤겔 마음 중에서는 주관적 내면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공자 말씀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본질적 특성은 주관적 내면성이고 이런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이 다른 예술과 구별짓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관이 스투트가르트에 있습니다. 제가 학교 때 갔다가 잠깐 들리던 적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도 뭐 이것저것 다 한 분이죠. 원래는 의사였죠. 목사였죠. 목회를 하다가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다가 저기 종교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거의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진보적.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 아닌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빼내야 된다. 그 이단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망친다 이래가지고 안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가게 되죠. 아프리카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의사로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는 목회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박스를 쓰고 갔습니다. 아프리카 갔죠. 갔는데 이제 실제로 음악가요. 아주 어려서부터 음악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연주도 아주 어려서부터 하고 작곡도 하고 벌써 10세 전에 교회에서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바하 음악의 대가였습니다. 바하 연주자로서도 1인자였고 연구가로서도 1인자였고요. 한동안 그 슈바이처가 쓴 바하라는 책이 그게 텍스트였습니다. 음악도들의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음악 피아노도 아주 최고 가는 선생들한테 배우고 또 로망 롤랑이 이게 굉장한 그 음악에 대한 매니아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음악가로 만났습니다. 음악가로 만나서 아주 친해지죠. 바하 연구를 하고 책도 쓰고 바하 연구가 연주자에서 유럽 제1인자였어요. 철학 박사도 받았죠. 종교, 신학, 철학, 음악 이게 다 통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했죠. 그래서 저는
맞죠? 이 전기를 보면서는 전기 전체에 바하 얘기밖에 안 나와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바하예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섭섭했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의 이 악장을 들려달라. 그래서 바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 떠나면서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학문들, 그죠? 음악, 철학의학, 여러 가지. 실제로 BTS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덱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카이저스베르크라고 알자스 로렌 지방인데 거기가 이제 생가고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을에 이렇게 동상도 세워서 항상 사람들이 와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음악하고의 관계에도 제가 이걸 한번 깊이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교 신화죠. 이것도 이제 BTS가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디오니소스 이걸 가지고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음악의 발달사를 보면 음악의 발달사가 있고 한쪽으로는 종교 음악의 발달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전체 음악 중에서 종교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 의식에서 음악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죠? 원시 종교에서는 음악 행위 자체가 종교 행위였고, 가톨릭에서도 전래음악, 프로테스탄트, 찬송가, 유교에서도 악악, 종묘절약, 문묘절약, 불교에서 범패, 천도교, 원불교, 각 종교마다 그 공식적인 의식에서 음악이 꼭 들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단지 이슬람에서만 이게 관능적인 쾌락이라 이래가지고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음악이 없어요. 없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낭독하는 걸 보면 그게 음악이에요.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가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단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신화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야코브 페리라는 사람이 다프네, 순에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인류 최초의 오페라였는데 악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는 신화를 오페라에 적용한 최초의 작곡가가 야코브 페리였습니다. 베토벤도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주제로 해서 영웅 교향곡에도 쓰고 피아노 변주곡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 주제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좋아했던 이유가 있죠. 그죠? 인간 심성의 제일 깊은 데서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무의식의 분야죠. 그죠? 아테네 페어라는 이런 것도 이제 작곡을 했고, 리스트도 프로메테우스를 주제로 했습니다. 또 모차르트 교향곡 41번은 이름이 주피터잖아요. 제우스죠. 제우스가 로마로 가면 주피터가 되죠. 올페우스, 이 음악의 달인이죠. 아버지가 아폴로죠. 올페우스를 주제로 한 이런 음악들이 다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라바스키 뮤즈를 거느린 아폴로 대상으로 했고, 또 바그너의 그래서 니베룽의 반지가 다 이건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화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든지 생명의 길라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다루었습니다. 또 윤희상이 등장을 하는데, 심청, 뭐 신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가상적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이 심청을 오페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미넨 올림픽 때 시작할 때 저기 공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세계 올림픽 축제 오프닝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깊죠. 실제로 BTS가 버터플라이, 디오니소스, 이카루스, 에피파니 이런 곡들을 가지고 주제를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저희가 굉장히 좋죠. 엄청나게 신나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정말 들으면은 술이 그냥 뭐 저절로 들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나는 뭐 정말 뭐 상상력의 보고죠.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시도를 했으니까 계속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요약을 하면 일단 지금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으니까 쉬면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좋아하는 자기 취미 활동을 충분히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소홀하게 됐던 가족관계, 친구관계 회복하고 편하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미들하고는 또 BTS 각각의 멤버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아미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편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죠. 개개인의 활동도 계획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거죠. 장르의 벽을 없애는 거예요. 아마 BTS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모든 장르 간 예술 간의 장르 간 영적인 요소를 다루는 모든 학문적인 분야 이런 거를 벽을 깬 거. 이게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 요소일 것 같아요. 이 재미로, 그렇죠. 이제는 좀 재미있는 책들이 많죠. 레퍼런스들이 많거든요. 보면서, 놀면서, 일하면서. 워라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지금 정체성이 문제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RM 여러 멤버들이 정체성 지금 좀 헷갈리고 있어요. 혼동 상태. 아직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방탄소년단 전체의 정체성이 대확립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보이밴드의 이름을 또 좀 다르게 좀 적절한 걸로 바꿔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노력을 하고 시간을 두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